이번 시간은 솔까마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2018에 대한 신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지금 뒤에서 좀 엔지니어 팀의 정동수 사원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니, 저 주임으로 해야 돼요? 주임이랍니다. 뭐 제가 이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2018 신기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는 제가 좀 검토를 하고 왔어요. 제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없고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능이 좀 추가가 됐나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로 프리서페이스, 즉 자유수면 기능입니다. 프리서페이스를 한국말로 정의를 한다면 간단하게 뭐 어떤 게 될까요? 한국말로 하자면 자유수면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경계면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물이 출렁거린다든지 이런 거를 해석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뭐 이전에는 그런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런 기능이 좀 불가능했었던 건가요? 네, 이전 기능에서는 지원되지 않았고요. 한 가지 유체 혹은 서로 혼합되는 유체에 대해서만 진행이 됐었죠. 한 가지 유체와 그러면 이제 만약에 물과 기름에 대한 해석은 좀 불가능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섞이지 않는 유체는 서로 해석이 불가능했죠. 네, 그럼 이제 뭐 다음 질문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런 신기능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토목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토목에서는 교량 같은 것을 활용을 하는데 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 분야입니다. 조선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관 설비. 기본적으로 배관 내부에 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럴 때 또 해석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좀 이해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배가 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런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이 기능으로 해서 어디서 개발이 된 건가요? 플로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멘토그래픽스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현재 이 프리서페이스, 즉 자유수면 기능도 멘토그래픽스사에서 개발돼서 지금 솔리드웍스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사에서 개발이 안 되고 그 다른 별개의 회사에서 개발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네,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러면은 이제 혹시 자유표면 말고 다른 거 좀 추가가 된 사항 중에 설명해 주실 부분이 좀 있나요? 영역주기성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반복되어 있는 일부 구간을 잘라서 그 부분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뭐 영역 주기성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좀 개선 사항도 좀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페이스 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색상바가 이전엔 세로로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항으로는 부품 탐색기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모델 안에 여러 개의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에 대한 재질을 편집하고 작성하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 한번 PT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자유표면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아까 자유표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명확히 좀 설명 가능할까요? 네, 자유표면 해석은 서로 혼합되지 않는 유체의 경계면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기체와 액체와 액체에서 해석이 가능하며 널리 사용되는 기법인 VOF 기법을 활용합니다. 자,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직접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표면 해석을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
마법사를 선택하여 우리가 프로젝트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단위계를 넘어가게 되면 해석 유형의 자유표면 기능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 시간 의존 분석을 활성화하게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시간 의존 역시 체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구상하고자 한다면 중력 기능을 추가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기본 유체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서로 섞이지 않는 혼합물을 기본 기체 유형으로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유체를 설정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초기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농도를 보시면 초기 유체 상태를 설정하게 됩니다. 한 가지 유체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만약 두 유체가 공존하는 경우는 의존성을 선택해서 테이블로 바꿔주게 되면 설정한 유체의 농도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자유수면 해석을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해석한 영상입니다. 해석 결과 영상은 시간에 따른 수면의 움직임, 선박의 항력, 수력 도약에 대한 사항을 예측한 것으로 이 결과는 질량 분율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계면은 0.5로 표시가 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자유 표면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이 주의할 점이나 뭐 제한 사항이란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자면 먼저 많은 메시를 필요로 하게 되죠. 또 시간 의존 해석만 가능하고, 또 이러한 점들이 종합되어서 전체적으로 해석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변화, 회전체, 다공성 매체, 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17에서 한글화가 이뤄졌고, 또 2018에서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프리서페이스 기능이 들어오게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잘 들으셨죠? 네. 그런 이제 좀 주의할 사항이나 제한 사항은 좀 잘 체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해석을 하실 때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그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오래 하게 되는데 신뢰성은 어떤가요? 네,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자, 자료를 보시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제공하는 예제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에서 자유수면의 해석에 대한 예제로 이론과 그 결과가 매우 근사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네. 뭐 신뢰성에 대한 이제 뭐 검증 자료도 좀 잘 봤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는 영역 주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무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걸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가능할까요?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라고 하면 원형으로 반복되는 형상에 주기 조건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기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2017까지 대칭 적용이 가능한 모델과 주기성 적용이 가능한 모델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위의 형상 같은 경우는 지금 좌우가 대칭인 형상으로 절반만을 잘라서 대칭 조건을 부여해서 해석이 가능했죠. 또 아래에 열교환기의 핀을 나타낸 것인데, 보시면 반복되는 계속 주기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일부만 잘라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 원형 주기성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원형의 형상인데 반복되는 형상이 있다면 역시 일부만 잘라서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많이 시간이 절약이 되겠네요. 그럼 선풍기 날개도 반복적인데 이런 것도 해석 가능한가요? 아쉽지만 회전 영역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또 초음 속이라든지 상변환, 캐비테이션 해석이 불가능하죠. 또 주기 해석을 했는데, 즉 주기적인 조건을 부여해서 해석을 했는데 그 결과를 주기성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즉 해석한 영역 하나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회전축은 전체 좌표 내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전체 좌표계의 XY 지축을 회전축으로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 사항들이 있고요. 주의할 점으로는 주기성을 부여할 때 이 해석을 하는 경우에 해석 영역이 어느 정도 유동 경량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가지게 한 후에 해석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은 보이네요. 예. 그럼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서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린 사항 중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좀 질문이 있었는데, 인터페이스 개선 사항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로 먼저 보시면은 먼저 말씀드릴 건 색상바 기능의 향상입니다. 이제부터 색상바가 가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PPT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또 이전에는 선형으로만 그 구간을 작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수능금, 즉 로그 스케일로도 작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단면 플롯과 곡면 플롯을 할 때 최대와 최소를 알아서 표시를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최대 최소 값이 어딘지 찾을 필요가 없이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품 탐색기입니다. 부품 탐색기는 그림과 같이 하단에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테이블을 활용해서 재질 작성과 편집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여론 값도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FFT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FFT 알고리즘은 시간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결과를 확인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시간 의존 해석에서만 가능하고요. 이 결과는 우리가 장치의 소명 파워 레벨 같은 것을 분석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 유입구와 유출구에 경계 조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질량 유량, 최적 유량, 또 속도 이 세 가지만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질량, 속도, 마하수와 같은 조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 세 가지 조건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계산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바로 값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솔까말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2018 신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셨나요? 방금 전에 저 그 제품을 소개를 해준 친구가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바로 메이븐에 입사한 친구입니다. 학창시절 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여자를 한 번도 못 사귀어본 바보예요. 아무것도 여자에 대해서 모르는 바보인데 공부만 하다 보니까 해석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아주 유능한 친구입니다. 이런 이제 메이븐에서 포진되어 있는 기술 지원팀 한번 이용해 보는 거 어떠신가요? 뭐 이런 이제 부족한 부분, 가려운 부분은 저희 메이븐이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까말 세 번째 시간 메이븐이었습니다.